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해외 선교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교 한국 운동을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며 해외 선교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발달장애 음악인의 노래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미국 최대 프로라이프 단체인 라이브 액션이 내달 17일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운영하는 이종락 목사에게 올해의 생명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 청소년들이 놀이와 집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프를 열었습니다. 월드비전이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988년 시작된 선교 한국운동은 3만여 명에 육박하는 해외 선교사, 목회자와 일터 사역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한국형 선교 모델은 전 세계 교회들의 큰 도전을 주면서 사역 확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선교 한국은 최근 역사서를 발간해 지난 33년간의 사역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국내 선교가 부흥하던 시기, 청년 대학생들은 어떻게 선교 운동의 주체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일이면 선교 한국 운동이 시작한 지 34주년이 됩니다. 1988년에 태동한 선교 한국 운동은 한국의 기독 청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자고 다짐한 선교 실천 운동으로 청년 선교단체가 주축이 돼 왔습니다. 제1회 대회는 조이 선교회와 한국해외선교회 주관으로 5일간 개최됐습니다. 이후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국제 규모의 대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매회마다 수백 명에서 최대 6,300명까지 청년들이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선교 한국 대회로 몰렸습니다. 74년, 80년 이제 굉장히 굵직굵직한 한국의 부흥 역사가 있었고, 이제 그게 88년을 이제 지나면서 90년대에 폭발을 하던 시대였어요. 축적돼 있는 한국 교회의 큰 흐름. 들을 타문화권 선교라는 해외 선교라는 분명한 기치를 딱 거는 순간에 이제 여기가 뇌관의 역할을 하게 됐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기는 성장기에 있던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선교 부흥기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선교 한국은 청년들에게 선교의 과업과 사명을 제시하고 기도 운동을 확산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30년 동안 36,658명에 이르는 선교 헌신자가 나온 건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선교 한국을 통해 집중됐던 선교 동원은 개인, 단체, 교회 차원의 선교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점차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선교 한국은 30주년을 기해 선교 운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선교 운동이 지속되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연합된 그 단체들이 힘을 모으자, 이런 각오가 있었고, 그 방향은 젊은이 타문화 연합, 이것으로 저희가 선명하게 구축을 해나가자. 이래서 지금 2018년 이후에는 1년을 제외하고 홀수로 저희가 이제 대회를 전환하게 됐죠. 지난해 선교 한국은 1년 내내 동시다발적, 초연결이란 키워드를 갖고 진행된 새로운 방식의 선교 한국 랠리 대회를 통해 선교 한국 운동의 지속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선교 인력 밀집 현상을 탈피해 변방으로 나서고 지역의 리더십 간 연대와 연결망 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선교 한국 이대행 사무총장은 강물은 샘물로 흐른다는 말처럼 선교 한국도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전 세대는 청년들을 뒷받침하고 청년들은 이전 세대의 경험과 연륜을 존중하며 발전해가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로 삭막해진 우리 사회 속 젊은 장애인 연주자, 성악가의 음악과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무대에서는 발달 장애인 성악가의 무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토크도 진행됐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에 나도 가오
잔잔한 피아노 소리 위로 중저음의 목소리가 무대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지적장애 3급인 테너 성악가 윤용준 씨입니다. 이번 무대는 성산 장기려 기념사업회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이 시행하는 장애 인식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릴레이 장애인 토크 콘서트입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열리게 됐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접촉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콘서트 개최의 목적입니다. 블루크로스 재단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렇게 토크 콘서트란 이런 공연에 저도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고 똑같이 또 이렇게 영광이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선 특별히 노래 외에 관객과의 대화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댓글로 용준 씨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선 발달장애 진단 과정,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의 삶 등 다양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이처럼 사단법인 블루크로스는 줄곧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장애 비장애인 학생이 함께 만드는 전통 인형극 공연을, 2020년엔 사물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던 2021년부터는 유튜브로 발달장애인 무대를 생중계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포부입니다.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 정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이런 강의식,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접촉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 오는 10월에는 그동안 장애인 릴레이 콘서트에 참석했던 연주자, 성악가가 모두 출연하는 대화합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되며 시민들과 발달장애인 음악가들이 직접 만나 화합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주사랑 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가 미국 최대 프로라이프 단체인 라이브 액션이 주관하는 제3회 생명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생명상을 받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캐나다 친생명보호운동가인 메리 와그너, 미국 미시시피주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 린 피치도 상을 받게 됩니다. 한국인으론 이 목사가 최초이자 유일한 수상자입니다. 이 목사는 유기돼 죽어가는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2022 여름 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100회차를 맞이한 캠프는 6일까지 2차례 진행됐으며 약 1,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빔 캠프의 빔은 브릿지 임팩트 미셔너리를 줄인 말로 캠프에선 빔 워십과 빔 플릭스 그리고 특별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신앙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주최 측은 신나게 놀고 제대로 은혜 받자라는 모토처럼 게임 순서인 빔 플릭스를 마련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왔습니다. 월드비전이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빈곤층의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IC1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6월부터 전국 관공서와 교회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모집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8월 말까지 약 1,400명의 아동에게 6억 8천만 원 상당의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연일 무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부채나 선풍기에 의지하거나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많다며 아이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소속 교회가 동성애를 수용하는 기조에 반대하며 교단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의 대형교회인 존스보로 제1연합감리교회는 최근 성도들에게 찬반을 묻고 응답자 1,300명 가운데 69%의 찬성률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교회 측은 교회의 모든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글로벌 감리교회에 자유롭게 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글로벌 감리교회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성직 허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교단에서 분리돼 지난 5월 새로 조직됐습니다.
민족복음사관학교가 탈북민 신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플랫폼 예신 북한 선교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에서 탈북민 신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세미나는 통전적 이해를 위한 성경 개요란 주제로 수문합 성경통독원장 이만용 목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성경 개관을 배우고 통독하는 순서로 구성됐습니다. 선교회 대표 박병길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북한 땅에 복음이 깊고 넓게 뿌리내리기를 바란다며 탈북민 교회의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한국 시간으로 5일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오전 9시 40분경 발사 후 약 1시간 반 만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누리가 궤적 진입부터 올해 말 목표 궤도 안착까지의 항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우리나라는 달에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나라가 됩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폭장치를 시험하고 추가 핵실험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은 지난 3일 해당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 능력을 확장해 왔으며 풍계리 실험장에서도 갱도 복구 작업과 핵 기폭장치 시험을 이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 심판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상인연합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반발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군 입영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재개합니다. 정부는 또 최근 검사 수요 증가에 맞춰 보건소 PCR 검사의 당일 예약 기능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입영장정을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해 입영 전 3일 이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영장정의 PCR 검사는 이달 16일 입영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와 편의점 건물 붕괴 사고 이전에도 주변에 크고 작은 땅 꺼짐이 수십 차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낙산 해수욕장 호텔 신축 현장 주변에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25번의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같은 날 관련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B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확산하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는 열, 신체 통증, 오한, 피로 등을 유발하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자금과 데이터 등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퇴치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현재 6,600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확산세에 있습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반발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한 대만 전면 봉쇄 훈련에 나서자 미국이 인근 해역에 배치된 항공모함의 체류 연장과 상황 주시를 명령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6개의 훈련구역을 설정해 대만을 겨냥한 장거리포 정밀 타격 훈련도 진행하자 이에 대응해 미국은 인근 로널드 레이건호와 항모 강습단을 체류하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은 위기를 선택하거나 추구하지 않지만 중국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에 대해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3% 감소하는 내용의 기후 법안이 호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호주 하원은 4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89표, 반대 55표로 정부가 내놓은 기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 대비 43%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은 오는 9월에 열리는 호주 상원회기 동안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경제단체들은 기후법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케냐와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의 뿌리라 불리는 7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8천만 명 이상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3,750만여 명은 식량 안보 단계 IPC상 위기 상황에 속하는 3단계로 분류된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국지적 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아프리카의 식량 사정을 나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WHO는 이미 비상기금에서 1,650만 달러를 투입해 아프리카 7개국의 영양실조 치료와 전염병 방지 활동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BOE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서도 두 자릿수 물가 급등세를 잡기 위해 27년 만에 금리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BOE는 통화정책위원회 MPC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로 0.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폭은 1995년 2월 이후 최대이며 현재 금리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BOE는 올해 4분기 물가 상승률 정점을 11%에서 13.3%로 올려잡았고 내년에도 중반까지 10% 이상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체감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또 주말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4도, 대전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1도, 부산 33도, 제주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누리호에 이어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5개월의 항해 후 무사히 달 궤도에 도착해 임무까지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달을 탐사하는 세계 7번째 국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우주 개발의 꿈,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한한 우주를 개척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